장복을 해도 안전한 걸 또 약의 요소로 보고 이제 이런 약을 개발하게 된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항상 여쭤보세요. 이거 오래 먹어도 돼요? 오래 먹어도 되게 만들어진 그런 약들입니다, 실제로. 나 마약 중독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그게 이제 그 마약성 진통제 마약 중독이 스트레스 받아. 너무 많이 들은 얘기라서 마약 전문가. 그래서 못 드시는 분들 많아. 토하고 어지러워 죽겠는데 똥만 나. 잠도 못 자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미치는 거지. 마디마디 속 이야기, 우리 동네 정형외과. 오늘은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여쭤보시죠. 진통제가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없다, 효과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면서 그 효과와 이런 종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는 사실 정형외과에서 제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환자들이 아파서 오니까, 통증 때문에 오니까. 거의 99% 할 수 있겠죠. 진통제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진통소염제 라는 계통의 약이 있고 단순 진통제라는 계통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크게 보면 진통소염제는 염증이 있는 부위에 염증을 가라앉힘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고, 그냥 단순히 진통제라고 하면은 여기에 적용하는 겁니다. 통증에 느끼는 그런 센스를 좀 낮추는 뭐 그런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염작용을 하면서 진통작용을 하는 최고봉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 사실 스테로이드보다 더 강력한 진통소염제는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왜 잘 안 쓰냐, 그 자체로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사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거든요. 스테로이드를 너무 오랫동안 장기 복용하거나 그러면 자꾸 스테로이드를 넣어주니까 몸에서 스스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걸 안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약을 갑자기 중단을 하면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생기거나 만들어줄 수가 없는 상태라서 일단은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가끔 수술 같은 거 할 때 류마티스가 있거나 이런 분들, 오랫동안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던 분들은 수술 전처치로 그 스테로이드를 또 고용량 으로 넣어주지 않으면 그때 이제 갑자기 혈압 조절이 안 되거나 진짜 안 좋으면 진짜 뭐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 어릴 때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게. 근데 실제로는 요새는 딱 필요한 용량만 이제 단기로 쓰면은 굉장히 또 이런 진통과 이런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도 꽤 쓰는 약입니다. 뭐 무조건 안 좋다라기보다는 썼을 때는 굉장한 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식이 너무 안 좋아졌잖아요. 그 인식을 좀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스테로이드 말고 또 소염제가 뭐가 있냐 뭐 이렇게 물으실 텐데, 다른 약들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고 따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진통소염제는 대부분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고요. 그런 약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속쓰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이 안 맞는 분들은 또 속이 쓰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쓰는 분들이 사실은 훨씬 많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이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인 거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나 아니면 스테로이드나 둘 다 위장관에 보호작용을 하는 어떤 우리 몸의 효소 메커니즘을 공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또 자세히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써도 위염, 위궤양 같은 위장장애 발생할 수 있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오래 먹어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물론 한두 번 먹었다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형외과 약 딱 한 번 먹었더니만 속이 너무 쓰려갖고 큰일 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라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그거는. 실제로 이제 스테로이드는 장기 복용을 하는 게 사실은 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쓰는 거거든요. 장복을 해도 안전한 걸 또 약의 요소로 보고 이제 이런 약을 개발하게 된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항상 여쭤보세요. 이거 오래 먹어도 돼요? 오래 먹어도 되게 만들어진 그런 약들입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아예 오래 먹는 상황을 상정하고 만든 약이고, 애초에 그런 용량으로 설계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유장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서 애초에 위 보호제 같은 것들을 보통 같이 넣거든요. 그래서 장기 복용을 하셔도 되고, 아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한 번씩 해봅니다. 정형외과에 왔는데 왜 피 검사를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이분 몸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하죠. 보통 잘 못 느끼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신독성이거든요. 콩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종종 확인을 하죠. 어떤 분들은 되게 그 진통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파서 와서 약을 처방해주면 진통 효과만 있고 낫는 것도 아닌데 뭐 이거 먹어야 되냐, 치료되는 거예요? 치료제예요? 이제 그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낫지 않으면 아파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몸은 또 스스로 회복되는 면이 있어요. 약을 안 쓰고 스스로 회복될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 또 아프잖아요. 그 통증을 좀 완화시키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용도로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짐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면에서의 진통소염제는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흔히 설명한 예를 들자면 흰머리 같은 경우에 이게 검은 머리가 나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흰머리가 비기 싫으면 염색을 하거나 흑채를 뿌리거나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네, 참고 사는. 네. 약을 먹지 않습니다. 좋아요. 사실 약으로 어떤 병이 정말로 완치가 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항생제인데 항생제 같은 경우는 병원체가 비글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병원체를 죽여서 완치가 될 수 있게 해주죠. 근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먹는 약만으로 완치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질병 중에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증상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의 약들인데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약들이에요.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은 한 가지 단점이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용량에서 아주 조금만 더 쓰면 독성 용량으로 바로 가버려요. 치료 효과와 독성 효과가 나타나는 이 세이프티 마진, 안전 갭이라고 하는데 이 세이프티 마진이 좀 작아서 위험한 약입니다. 그 약을 치료 용량으로만 사용할 때는 상당히 안전하고 좋은 약인데 과용량을 썼을 때는 바로 간독성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과용하시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보통은 4000mg 정도까지는 특별한 간질환이 없으면 안전하다고 되어 있는데 처방형 제제가 650mg이거든요. 하루에 2번씩 하루 3번 이게 맥시멈 용량이에요. 간이 조금만 안 좋은 분들은 바로 독성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용량이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알씩 하루 3번 일반 속효성 제제 500mg짜리 그거는 한 번에 2알씩 하루 3번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스테로이드 약물이랑 비슷하게 마약성 진통제를 환자한테 처방할 때도 환자분들이 사실 되게 거부감이 좀 있거든요. 이거 마약 괜찮나요? 이러면서 이제 나 마약 중독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그게 이제 그 마약성 진통제 마약 중독이 너무 많이 들은 얘기라서 마약 전문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고 이게 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오남용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미국은 진료비가 너무 비싸고 수술비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되게 비싸고 그래서 그런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다른 근본적인 방법을 제대로 비용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싼 마약성 진통제로 떼어버리는 경향이 좀 강해요. 자기 주변에서 마약성 약물을 구하기가 쉽죠. 대표적인 게 이제 펜타닐, 헤로인 이런 약물인데 그런 아편향계 마약을 뭐 길거리에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의사가 처방을 해주다가 이제 당신은 다 먹었으니까 끊으쇼 라고 해서 처방을 중단했을 때 환자가 그거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길거리 약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흔해요. 그게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런 약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 하에서 잘 조절해서 사용하면 사실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경우는 수술 직후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단기간, 다른 방법으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대체제가 별로 없어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부감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약성 진통제는 사실 부작용 자체도 크게 없거든요. 그게 아주 좋은 점. 아주 좋은 점이고, 근데 이제 뭐 있다 그러면은 약간 어지러운 울렁거림 정도가 있을 수 있고 또 변비가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변비약이랑 같이 처방을 하게 되고. 근데 그 두 개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래서 못 드시는 분들 많아요. 토하고 어지러워 죽겠는데 똥만 나. 잠도 못 자지 그러니까 않다는. 이제 중환자 미치는 거지. 뭐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간독성, 그 다음에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계열의 신독성 그런 독성 부작용이 마약성 진통제는 없습니다. 이 아세트아미노펜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는 천장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진통소염제를 아무리 많이 때려 먹어도 독성만 올라가지 이 통증을 조절하는 능력, 소염작용을 하는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약을 여러 가지를 중복 투약을 하거나 과량으로 복용하거나 하는 거는 효과는 없고 독성만 늘리는 그런 방법인데 마약성 진통제는 천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용량을 계속 올려나가면 언젠가는 안 아파집니다. 계속 아프다고 우기면서 가서 패치 여러 개 받아가지고 막 여러 개 붙여가지고 막 그런 뭐 마약성 효과를 느낀다던가. 네,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용의주도하게 환자가 이제 마약성 패치를 받기 위해 사냥을 하고 다니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 관리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과거에 딴 병을 받았던 내역도 다 나옵니다. 나왔고 만약에 이 환자가 너무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오래 먹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빨간불이 떠요. 빨간불이 뜨면 한번 쭉 보죠. 일단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알림 설정.
또 다른 종류의 통증 약으로 또 그 우울증 관련한 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도 흔히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이제 정형외과를 갔는데 이 정신과 관련한 약이 있다, 우울증 약이 있다 이렇게 해서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고 그런 것들도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놀라지 말고 편하게 복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진통제가 아닌데 통증 조절을 위해서 사용하는 약 중에 이제 항전간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약을 써요. 뇌전증 치료제로 뇌전증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는 약으로 개발된 약들인데 이 약이 이제 신경막의 흥분도를 떨어뜨려서 신경통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경성 통증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왜 뭐 간질에 사용하는 약이 왜 내 약 봉투에 들어있나? 이게 신경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정말 우리가 딱딱 이분 이것 때문에 아프고 이거를 조절해주면 딱 좋아지겠다 이런 회로에 맞는 분들이 물론 많지만 이제 우리 의학적 상식으로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이 정도가 이렇게까지 아플까? 이렇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만성 통증을 앓은 분일수록 많거든요. 통증에 대한 어떤 그 역치라든지 통증을 느끼는 그런 센스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아예. 그런 데에 작용을 해서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진통제는 증상을 조절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여러 면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약들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처방한 경우에는 환자분의 몸에 크게 이상을 일으키거나 의존성을 만들 일이 거의 없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으시겠습니다.